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식이 성공했을 때 어떤 기분이실까요? 김순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회장이 된 막내 아들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조용히 아들 회사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받은 건 모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이런 꼴로 와서 회장 어머니라고? 직원의 비웃음 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죠. 과연 아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로 85살이 되었어요. 아들 셋을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죠. 그런데 저희 집안이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사업에 큰 재능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장사 수완이 뛰어났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나가더니 나중엔 제법 큰 회사를 만들어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사업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였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이들도 모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사업 감각을 물려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성격을 많이 닮아서 신중하고 꼼꼼해요. 지금도 부동산 쪽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둘째는 좀 더 활발한 성격이라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막내 도윤이가 가장 뛰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도윤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 이야기를 하면 초롱초롱한 눈으로 듣더니 가끔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어요. 아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면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백화점 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정말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답니다. 예전엔 저도 화려한 걸 무척 좋아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니까 좋은 옷도 사입고 멋진 액세서리도 걸치고 다녔죠.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게 취미였고 친구들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때는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구경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거든요. 옷장 가득 예쁜 옷들로 채우고 화장대엔 비싼 화장품들을 늘어놓고 그랬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화려한 것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아프면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침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해 먹고 저녁엔 소화 잘 되는 죽을 끓여 먹는 게 일상입니다. 예전엔 그런 음식들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하고요. 요즘 제 하루는 참 조용합니다.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부터 마셔요. 그 다음엔 뒤뜰 정원으로 나가서 제가 키우는 채소들을 돌봐줍니다.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인데 직접 키워서 따먹으니 맛도 좋고 몸에도 좋더라고요. 정원 한쪽엔 꽃들도 심어놨는데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오전엔 가벼운 체조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정원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오후엔 재방송 드라마를 틀어놓고 뜨개질이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내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고요.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신 이렇게 조용히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안부 전화를 해오긴 하지만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
자주는 못하죠. 도윤이는 특히 회사 일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연락이 와요. 그래도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고 했지만 아직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자식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가끔 어제 뭘 했는지 깜빡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나이 든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늘 보던 오후 드라마가 끝나고 저녁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 도윤이가 나오는 거예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화면 뒤로는 엄청나게 큰 백화점이 보였고 수십 층짜리 본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입구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룹 김도윤 회장이 오늘 신규 매장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면 속 도윤이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저렇게 컸구나 싶어서요. 어릴 때 제 무릎에서 잠들던 그 작은 아이가 밤마다 엄마 무서워하면서 제 침대로 기어 들어오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렇게 큰 회사를 이끌고 있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성공해서 이제는 저 같은 늙은 어머니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막내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요. 막내가 만든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저 조용히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말이에요. 물론 도윤이한테 연락해서 가면 되겠지만 바쁜 아들을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가서 멀리서라도 보면 되지 않겠나 싶었죠. 도윤이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 서랍을 뒤져서 도윤이가 예전에 준 카드를 찾았어요. VIP 카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준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돼서 색이 좀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분명 우리 막내가 직접 준 거니까요. 그 카드만 있으면 백화점에서 좀 편하게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옷은 늘 입던 체크 무늬 잠바에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 모습이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구경만 하고 올 건데 뭘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전엔 나가면서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골라 입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귀찮더라고요. 편한 게 최고예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윤이 회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백화점이었어요.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유리벽면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입구에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옛날 제가 좋아했던 그런 화려함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감탄만 할 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VIP 입구로 향하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어요. 드디어 막내가 만든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워졌죠. 백화점 안은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옛날 제가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세계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사되고 천장엔 화려한 조명들이 달려 있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요.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안내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죄송한데요. VIP 라운지가 어디에 있나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일 위층에 있으세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시면 바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좀 초라하긴 했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잠깐 구경만 하고 올 거니까요. 드디어 라운지가 있는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크림색 대리석 바닥에 금색 장식이 곳곳에 있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막내가 일하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했어요. 라운지 입구 근처에서 잠시 서성이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박정민이라고 적혀 있었고 라운지 책임자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부터가 벌써 불쾌했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이 카드 사용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VIP 카드라고 하던데. 제가 도윤이한테 받은 카드를 꺼내서 보여주자 박정민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받아들고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 카드는 어디서 주운 거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었다니요? 이건 분명 우리 막내가 직접 준 카드인데 말이에요. 당황해서 손에 쥔 카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오래돼서 색이 좀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긴 하지만 분명 도윤이가 직접 준 카드였습니다. 이건 제 막내 아들이 준 거예요. 진짜 카드라고요. 그러자 박정민은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카드 위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어머님, 진짜 여기 고객들은 이런 꼴로 안 옵니다. 명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는 제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혀를 찼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운동화는 몇 년째 신어서 낡았고 체크무늬 잠바도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옷들은 제게 소중한 옷들이었어요. 도윤이가 벌어준 돈으로 산 옷들이었거든요. 박정민은 라운지 안쪽에 있던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좀 봐요. 또 카드 주워서 온 사람 있네. 직원들이 순간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중 한 젊은 여직원이 소곤거리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근데 혹시 진짜 여기 고객분이시면 어떡하죠? 박정민은 그 말에 더욱 비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옷차림에 진짜가 어딨어요. 봐요, 운동화 좀 봐요. 구멍 뚫릴 정도로 낡았잖아. 옷도 여기저기 기운 거 보이고. 진짜 VIP면 최소한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오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여기는 특별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박정민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꺼져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말 이 카드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 도윤이가 줬어요. 백화점 회장이라고. 그 말을 들은 박정민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이요? 하하. 어머님,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회장이면 어머님이 이런 차림으로 여기 오시겠어요? 그리고는 더욱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짓골로 와서 회장 엄마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회장 어머니면 최소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오시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기운 잠바에 너덜너덜한 운동화. 길거리 노숙자랑 뭐가 달라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치매시나 보다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박정민은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복도로 나가세요. 다른 고객들한테 민폐가 됩니다. 그리고는 보안 요원에게 손짓을 했어요. 이분을 복도로 모셔드려요. 조용히 부탁해요.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거지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정민이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백화점 오면 뭔가 특별해지는 줄 알고 와서는 망상에 빠져 사는 거야. 회장 어머니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의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복도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박정민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꼴로 온다. 명품 하나도 없다. 회장 어머니라니 웃기다.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낡긴 했어요. 하지만 이 옷들은 제게 소중한 옷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렵게 벌어준 돈으로 산 옷들이고 오랫동안 아껴 입어온 옷들이었어요. 구멍이 나면 기워서 입고 색이 바래도 계속 입었던 이유는 아까워서였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거지 취급했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저는 라운지 밖 복도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참고 앉아 있었어요. 사실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쫓겨나듯 가면 너무 초라할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마음을 좀 추스르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라운지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까 박정민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 여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쉬세요. 죄송합니다. 그 말투가 마치 무슨 사고라도 낼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를 위험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젊은 직원만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를 사람 취급은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잠시만 쉬고 갈게요. 저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더욱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과장님이 좀 예민하세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교양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젊은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해요. 여기 일도 힘들겠어요. 그때 문득 목이 말랐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그럼 라떼 한 잔만. 커피 마시고 갈게요. 돈은 낼 테니까요. 그러자 그 직원의 얼굴이 더욱 난처해졌어요. 뒤를 힐끔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고객 전용 주문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돈이 있어도 커피 한 잔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VIP가 아니라서, 명품을 걸치지 않아서, 거지 같은 차림새라서 말이죠. 알겠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어요.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젊은 직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라운지 안에서 박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누가 저런 노인네들이 아무데나 기웃거리래. 여기가 어디라고. 길거리 노숙자도 아니고. 그 말에 라운지 안에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런 분들 진짜 많아져요. 백화점 와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카드도 어디서 주운 건지. 정말 뻔뻔하시네요. 박정민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꼴로 와서 회장 어머니라고 하는 게 더 가관이에요. 진짜 회장 어머니면 운전기사 딸린 고급차 타고 와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올 거 아니에요? 저런 기운 옷 입고 와서 무슨.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치매이신가 봐요. 불쌍하긴 하지만 여기는 아니죠. 박정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저런 식으로 남의 회사 와서 민폐 끼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진짜 우리 고객들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아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젊은 직원을 불렀어요. 김대리, 저 할머니 빨리 보내요. 계속 저기 앉아 있으면 다른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저런 행색으로 우리 라운지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박정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빨리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드려요. 아니면 보안팀 부를까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계속 저렇게 있으면 곤란해요. 혹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이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민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떠세요? 그 직원도 결국 박정민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 직장을 잃을 수는 없는 거죠. 라운지 안에서 박정민이 또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저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남의 영역에 침범해서 폐를 끼치고. 회장 어머니래요, 어머니. 하하.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렸어요. 정말 웃기죠.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회장 어머니가 저런 옷 입고 다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래도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거지 취급받을 테니까요. 박정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다음부턴 보안팀한테 미리 연락해야겠어요. 이런 사람들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말이에요.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막내가 만든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박정민과 다른 직원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젊은 직원이 놀라며 다가왔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창피했거든요. 그곳에서 멀어지려고 아무도 없는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기 싫었어요. 혹시 또 누군가 저를 보고 수군거릴까 봐서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막내의 회사에서 당하는 일인가 싶었죠. 도윤아, 엄마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거니?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어릴 때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걱정하며 물 떠다 주던 그 작은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아이가 키운 회사에서 제가 거지 취급을 받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아까부터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가 핑핑 돌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여기가 어디지? 분명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어느새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도가 아까 있던 곳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조명도 좀 어둑했어요. 도윤이 사무실이 어디더라?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면서 혼잣말이 계속 나왔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던 병원 선생님 말이 떠올랐어요. 방향을 잃은 채 복도를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윤이에게 직접 전화를 안 했냐고요? 사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설사 핸드폰이 있었다 해도 도윤이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외워서 알고 있었는데 치매 때문인지 숫자들이 자꾸 헷갈렸거든요. 어느새 지하층까지 내려와 있었더라고요. 여기는 손님들이 오는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직원들만 다니는 통로 같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도윤이가 어디 있지? 계속 헤매면서 걷고 있는데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친절해서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저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청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사무실, 막내 보러 가요. 회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청소 아주머니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니세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도윤이 만나러 온 거예요. 김도윤 회장.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청소 아주머니는 더욱 당황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안팀이세요? 지하 통로에 치매 환자로 보이는 연세 드신 분이 배회 중이에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모셔달라고 부탁드려요. 그 전화를 받고 곧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두세 명 와서 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보안 요원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도윤이, 김도윤 회장 만나러 왔어요. 그러자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상황실입니다. 지하 비상 통로에서 치매로 추정되는 여성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무전기에서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박정민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 아까 우리 쪽에서 난동 부린 노숙자예요. 카드 위조해서 와서 소란 피웠거든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으니까 즉시 차단하세요. 노숙자요? 네, 완전히 거짓골로 와서 회장 어머니라고 거짓말하는 미친 할멈이에요.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가요. 노숙자 여성, 지하 비상통로 진입, 즉시 차단 바람. 박정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 악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님, 앞으로 이런 사람들 애초에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입구에서부터 차단해 주세요. 우리 고급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져요. 정말 지저분하고 추잡한 사람이었어요. 무전기 너머로 박정민의 비웃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회장 어머니래요, 어머니. 진짜 기가 막히죠? 저런 정신병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박정민이 저를 노숙자라고 신고한 거였어요. 그것도 단순히 신고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악의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있었던 거죠. 보안 요원들이 저의 팔을 붙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도윤이 어머니예요. 우리 막내가 여기 회장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보안 요원들이 저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뭘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박정민이 저를 노숙자라고 신고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 거였죠. 제발, 우리 도윤이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냥 정신 나간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팔을 붙잡고는 저지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히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치매 증상이 심해졌던 건지 아니면 너무 큰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소란을 좀 피웠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도윤이, 우리 막내 좀 불러줘요. 막내 보러 왔다고요. 보안 요원들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가기 싫다고 버텼어요. 그러면서 계속 소리쳤죠. 도윤이 부르세요. 김도윤 회장. 우리 막내라고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인내심을 갖고 말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같이 나가실까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더욱 흥분했나 봅니다. 안 가요. 여기서 도윤이 기다릴 거예요. 회장실 가야 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보안 요원들을 밀치기도 하고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복도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제발요. 도윤이만 불러주면 돼요. 우리 막내 얼굴만 보면 돼요. 저는 계속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뭐야?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치매이신가 봐요. 불쌍하네. 보안 요원들도 난처해했어요. 이분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네. 어떻게 하죠? 일단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가족에게 연락.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박정민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경비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정신이 이상한 노인이에요. 회장실 간다고 난리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빨리 경찰 부르세요. 박정민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지 할머니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백화점 이미지가 망가진다고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제발 도윤이만 불러주세요. 정말 우리 막내예요. 제가 애원했지만 박정민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말했죠. 지금 비상사태예요. 이 노인이 우리 회장실에 가겠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빨리 처리하세요. 이런 미친 사람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중 한 여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김순애라고 했죠? 회장 어머님 성함이.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도윤이라고 부르시는데. 하지만 박정민은 그 말들을 무시한 채 소리쳤습니다. 김순애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대통령 친척이에요? 지금 이 미친 노인 때문에 고객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정말 그때 제 모습이 말이 안 됐나 봅니다. 아무튼 제 병 때문에 보안팀 직원들을 정말 고생시켰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멀리 떨어진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대형 미팅룸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패션 브랜드 바이어들과의 계약건이었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건이었어요. 이번 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윤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보안팀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윤이는 미팅을 중단하고 보안팀장을 봤어요. 평소 도윤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팅 중에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미팅 중인데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보고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정말 급합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침착하던 사람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바이어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잠깐만요.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어요. 현재 상황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도윤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침착하던 사람이 입이 벌어지며 당황했죠. 화면 속에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노인 여성이 있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이게 무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블릿을 보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거기에?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팅에 참석한 바이어들이 당황했지만 도윤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미팅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우리 일정이... 죄송합니다.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3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도윤이 그렇게 미팅을 중단하는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왜 어머니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까? 지하 1층 비상통로 근처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당장 가겠습니다. 도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왜 회사에 오셨는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박정민은 여전히 저를 노숙자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도윤이 저를 본 순간 그대로 달려와서 보안 요원의 손을 확 치웠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이 그렇게 격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박정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님? 그런데 이분이 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눈빛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어머니를 노숙자, 거지라고 하며 내쫓으신 게 사실입니까? 도윤이 박정민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제 어머니를 쫓아냈다면서요? 제가 전한 카드가 위조품이라며 억지를 부리셨다고요? 박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보안팀장,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왜 제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으셨는지 말입니다. 보안팀장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저희는 저쪽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누가 신고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박정민 과장이 노숙자가 카드를 위조해서 왔다고. 그 말을 들은 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를 노숙자라고 신고했다는 말입니까?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도윤이 저를 본 순간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나 봅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정신없이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도윤이 제 어깨를 잡고 살펴봤습니다.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열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때 정신이 좀 흐릿했어요. 도윤이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뭔가 현실감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백화점에 와서 그렇게 많은 일을 겪다 보니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우리 막내구나. 정말 도윤이 맞지?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도윤이 제 맥박을 짚어보고 제 이마에 손을 대어보더니 주변 직원들에게 급히 지시했어요. 지금 당장 119에 연락하세요. 구급차 불러주시고요. 빨리요. 네, 회장님. 직원들이 허둥지둥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박정민이 뭔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도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박정민 과장. 네. 네, 회장님. 지금은 어머니가 우선입니다. 당신에 대한 거는 나중에 따로 지시가 있을 테니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박정민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거든요. 평소에 온화하던 도윤이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걸 듣고 주변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찬바람을 맞고 산소 마스크를 쓰니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병원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민폐를 끼쳤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가지 말 걸 그랬어.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소에 그렇게 강단 있고 의연하던 아들이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죄송한 건 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제 직원들 교육이 잘못되어서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어요.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아니야, 도윤아. 엄마가 갑자기 가서 소란을 피운 거야. 너한테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내 병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한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어머니의 아들이 일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도윤이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카드를 위조품이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회장 어머니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다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저는 도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막내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바쁘다고 연락도 자주 못했는데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걸 보니 여전히 효성스러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그 사람들도 몰라서 그런 거겠지. 엄마가 너무 초라하게 갔나 봐. 명품 하나 걸치지 않고 가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어떤 차림을 하셔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분이에요. 명품이 뭐예요?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했네요. 나도 보고 싶었어, 도윤아. 그래서 간 거야. 텔레비전에서 너 나오는 걸 보고 우리 막내가 얼마나 컸나 싶어서 그냥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모시고 갔을 텐데요. 회사 구석구석 다 보여드리고 직원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을 텐데요. 너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귀찮게 해. 그냥 혼자 조용히 구경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큰일이 날 줄은 몰랐지. 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박정민의 비웃는 얼굴이 생생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인데 내가 거기서 거지 취급을 받았어. 내 평소 차림새 때문에 말이야. 기운 옷 입고 낡은 신발 신었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해. 그 큰 건물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정말 대단하더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제대로 교육시키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도윤이 의사와 길게 상담을 마치고 와서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시네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응, 나도 알고 있어. 전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요즘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거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뭘 말해? 너희들 걱정만 시킬 텐데. 아직 심하지 않다고 했잖아. 도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아니면 도움이라도 모시시거나 아니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거나. 괜찮아, 도윤아.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냥 가끔 깜빡하는 정도야. 오늘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돼.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저도 좀 불안해지긴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증상이 확실히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뵙겠어요. 그리고 연락도 이틀에 한 번씩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엄마는 그냥 가끔 너 얼굴 보는 게 소원이야. 너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 우리는 그렇게 병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 서로 궁금했던 일들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도윤이도 저도 서로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음엔 제가 직접 모시고 회사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대로 된 대접 받으시면서 말이에요. 임원 식당에서 점심도 드시고요. 그래, 좋아. 그때는 좀 더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겠네. 어머니는 어떻게 입으셔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세요. 정말이에요. 도윤의 그 말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자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겪은 일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을지 짐작이 갑니다. 먼저 임원회의실에 모든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평소와 달리 도윤의 표정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임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관리 담당 이사, 보고해 주세요. 그동안 VIP 카드 위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관리 담당 이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회장님, 사실 위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단 2건 정도만. 단 2건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어제 박정민 과장이 말한 요즘 위조 카드가 많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는 뜻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고객관리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고객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지 말해 보세요. 인사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먼저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카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정중하게 신분증을 요청하거나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제는 그 절차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도윤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제 어머니께서 카드를 보여주셨을 때 어디서 주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중한 확인 절차입니까?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가관인 건 제 어머니를 거지 노숙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고객 서비스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직원 교육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운영 담당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전 직원 소집 회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임원은 참석하시고 이번 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오후 2시 백화점 대강당에 전 직원이 소집됐습니다. 이런 전체 소집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직원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긴장하고 있었죠. 도윤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제 우리 백화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분이 백화점 최상층에 방문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그분을 거지 노숙자라고 불렀습니다. 카드를 위조품이라고 했고 어디서 주웠냐고 물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말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받은 표정의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박정민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박정민이 창백한 얼굴로 단상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박 과장, 어제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왜 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박정민은 입을 떼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대답하세요. 왜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저는 큰 소리로 말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요. 박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문제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없었다는 겁니다. 설령 정말 어려운 처지의 분이 오셨더라도 그분을 거지라고 부를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강당 안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서비스업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도윤이 박정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더 심각한 건 당신이 책임자라는 겁니다. 가장 특별한 고객들을 모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윤이 전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상층 직원들 모두 일어서세요.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여러분들도 어제 상황을 목격했으면서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직원도 있었을 텐데 왜 상급자 눈치만 봤습니까? 한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공범입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그 잘못에 동참하는 거예요. 도윤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도윤이 강단에서 내려와 직원들 사이를 걸으며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고객의 옷차림을 보고 태도를 바꾼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품을 입은 고객에게는 친절하고 평범한 옷을 입은 고객에게는 시큰둥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강당이 조용했어요. 아마 많은 직원들이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정한 서비스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최고의 예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에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서 도윤이 말했어요. 특히 꼭대기층에 있는 라운지는
우리 백화점의 얼굴입니다. 가장 소중한 고객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와 인품을 갖춰야 합니다. 박정민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정민 과장, 당신에게는 그런 자질이 부족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은 서비스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직원은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받겠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기본 예의부터 다시 배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해당 직원과 그 상급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모든 직원이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이 말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정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는 제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께 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박정민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도윤이 강력하게 징계를 내렸지만 박정민 스스로가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도윤이는 달랐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 약속한 대로 백화점은 VIP 응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받았고 특히 VIP 라운지에는 완전히 새로운 매뉴얼이 도입되었어요.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분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저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그 힘들었던 일들이 결국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도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원 가꾸신 거예요? 응, 상추랑 고추가 많이 자랐더라. 도윤이 가져가. 감사해요. 집에서 맛있게 먹을게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막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한 달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도윤이가 직접 제안한 것이었죠. 어머니의 경험담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도윤이 계속 권해서 결국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특강날 백화점 문화센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저는 조금 떨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회장님의 어머님이신 김순애님께서 겉모습과 진짜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객석을 바라보니 제 또래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군요. 모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애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별것 아닌 평범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막내가 만든 백화점에 가고 싶어서 혼자 찾아갔던 일, 백화점에서 겪었던 모욕, 그리고 결국 도윤이가 나타나서 모든 게 해결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를요. 낡은 옷을 입고 명품 하나 없이 갔다고 해서 거지 취급을 받았거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였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객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식에게는 소중한 부모이고 손자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친구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기 전에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화가 났어요. 많이 속상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도 저를 제대로 알기 전에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저도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심했어요.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우리 도윤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객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하찮지 않아요. 우리는 자식을 기르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해요. 다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강연 후에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가끔 젊은 사람들 험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야겠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괜히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 맞죠? 그런 반응들을 보니 제가 한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그럴까? 그냥 내 경험 이야기한 건데.
그 경험이 소중한 거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원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구나 하고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슴에 남는 이야기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